안녕하세요. 최저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아주 힘들었던 한 주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주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장이 바뀐 게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부터 하면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2020이 진짜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 또 희망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봤던 그 지지선이 2020선이었는데 2040선까지 무너지면서 2040선까지 터치하면서 결과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무역 이슈가 면역이 생겨가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부각된 게 이제 바로 환 이슈죠. 환 이슈. 트럼프가 또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두 번째 수단으로서 환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오늘 또 증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시나리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강대강과 명분이 생겼을 때 중국이 일부 합의하는 또 그런 두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처럼 쭉 가는 시나리오.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자꾸 때리다 보니까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또 미국은 자국 내에서 또 장단기 금리차 역전 또 얘기가 있어도 삼성증권 거 우리 리뷰했을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했던 부분이 오늘 또 재부각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빠지고 달러가 좀 빠지면서 유로화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이 대규모로 매도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악재들은 넘쳐나요. 수출 업종이 단기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화웨이도 제2, 제3의 화웨이가 나올 수 있다 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때리기가 연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부적으로 미국의 지표들도 PMI가 제조업 PMI죠. 이제 50 이상이면 뭐 경기의 확장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상을 이렇게 높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그 실적이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쇼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충격이 있었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로 쇼크. 신규 주택 판매, 건설 경기는 좋을 줄 알았는데 주택 판매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미국도 지금 빨간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은 좀 약간 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데 TV 지금 시장이 보면은 좀 지루하죠.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 올라가는 종목 한두 개가 눈에 띄는데 폭등하는 그 잡주가 눈에 보여요. 한 번씩. 그걸 손대는 순간 정말 마약 같은 존재입니다. 내 거 빠지고 들어간 거 빠지고 그러면은 정말 멘탈이 무너지죠. 주말 내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가는다는 그 마인드로 증시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 확실한 곳이 없어요. 유럽, 중국, 미국, 한국 마찬가지고 다음 주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6월 1일부터 이대로 쭉 간다면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남은 6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좀 협상을 잘 해서 좋은 부분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관세 전쟁이 이슈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협상을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이제 올린다고 발표를 했더니 이 부분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한 이제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의해서 관세를 25%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화웨이 거래를 제재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겁을 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강건한 태도로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이슈가 새로 나왔던 초록색 부분은 달러에 대한 환율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예고했습니다. 시장에 큰 충격이었어요,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환율 전쟁이라고 언론에서 표시했습니다. 환율 조작하면 보복 관세.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환율을 개입하지 마라 라는 거죠. 1차는 중국의 위안화, 한국도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수출업종, 디스플레이 업종들은 현대차 마찬가지고요. 무역
미국에서 어쨌든 환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국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중국에게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뭐 싸게 해주는 만큼 이제 다른 나라 수출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세로 매겨서 싸게 들어온 그 물품을 인위적으로 플러스 알파 시켜서 우리나라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충격적인 또 쇼크가 될 수 있었고요. 일본 국빈 방문, 트럼프가 내일부터 이제 일본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초밀착 에스코트 하기로 했고, 뭐 차원이 다른 일본식 환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뭐 종전 일본을 방문했던 미국 정상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으로 이전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 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 차원. 한국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느낌입니다. 지금 한창 또 막 떠들다가 지금은 어쨌든 한 발 물러서서 약간은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들을 정리해봤고요. 반응이 좀 괜찮으면 이런 한두 개의 글로벌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반등했어요. 미국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나오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유럽 증시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에 대한 일단 부담이 너무 커요. 고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이 기본적인 증시를 정리해야 사실 우리나라 종목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흐름을 좀 잘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간 반등한 척하면서 다시 또 저점으로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잘 지지를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중요한 레벨에 왔습니다. 3천선을 무너졌어요. 결과적으로 3천선을 무너졌는데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무너져 버리면 한국은 답도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오늘 뭐 사실 환율 전쟁 선포 이후로 3천선이 심하게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일단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달러가 빠지면서 일부 조금 1190원 선은 다행히 내줬고 1180원 선까지 조금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지수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수가 제가 요 박스권 내에 있을 때 2060에서 2020선을 그 밴드로 두고 2020선까지 가면 안 되는데 2020선까지 올 것 같다. 그래서 2020선을 결과적으로 아직 오진 않았지만 뭐 일단 무너져 버렸죠.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요 끄트머리 튀어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선이라는 것은 이 120월봉 정말 신기하게 또 왔어요. 진짜 2020입니다. 그래서 조금 버퍼가 있긴 하지만 베팅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그렇지만 다음 주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원투펀치가 만난 거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코스피 월봉상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차트로만 볼 수가 없는 문제죠. 엄청나게 큰 이슈이기 때문에 2020선 제도권이 사라고 했는데 왜 그래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상황을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오늘 완전히 떠나버리면서 또 70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일단은 배제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참합니다. 오늘 업종별 분석을 보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2천억이나 매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말씀드렸죠. 환율이 116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는 평균적으로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한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 또 과다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3천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엄청 큰 숫자예요. 3천억 매도입니다. 3천억.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차익 실현. 그동안 2, 3일 올려놨던 그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들을 다 팔아치우면서 오늘 좀 큰 투매가 나왔고요. 의약품 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조금씩 올라오던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오늘 대규모 매도를 맞았고요. 철강금속, 운수 창고 서비스 할 거 없이 건설업 마찬가지고요. 화학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증시가 이제
방향을 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4는 워낙 강력한 지지라고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내 현금화를 말씀드렸지만 그게 힘들었다면 진짜 이번에는 정말로 인버스를 같이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규모로 매도가 나온 모습이고 코스닥도 뭐 없어요. 지금 시점으로 대출받아서 또는 빠졌다고 막 들어가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진짜로 위험해요. 주식인으로서 사실 빠진다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좋아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오르고 해야 10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라도 오르겠죠. 그러면 그것만 맨날 말씀드리면서 하는 게 주식인인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롱런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전기전자 업종에 진짜 말 그대로 투매 하루 종일 빠졌기 때문에 오늘 체감하는 장의 그 하락 강도는 더 몸소 강하게 와닿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다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기분도 안 좋으실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한잔 하고 와서 지금 조금 발음이 꼬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방송을 더 올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나마 좀 샀던 종목은 우리가 봤던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 원투펀치가 있고요. 대신에 팔았던 종목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상위에 있긴 한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간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담아서 오늘 뭐 큰 폭의 하락은 막았지만 보세요. 인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이 아까 보셨지만 매수 금액을 크게 가져왔거든요. 3천억까지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샀던 종목 중에 인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참고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인버스가 3개나 있네요.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버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현금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개인은 그 현금이 잔고에 있는 순간 손해보는 느낌, 그 느낌 저도 잘 압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인버스를 하셔야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결론 중에 이제 대형주 위주, 저평가된 대형주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2만 7천원에 이제 이걸 보시자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적어놨었고 결과적으로 현대차는 안 빠졌어요. 수출업종이 기본적으로 달러 고점일 때는 아주 좋은 모습이고 뭔가 낙제를 다 몸으로 이겨내면서 지켜냈던 이 121, 200의 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었고 이렇게 대형주, 저평가된 대형주, 모멘텀이 있는 자동차 그 관세가 일단 6개월 연기됐다는 게 일단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모멘텀주는 테크윙입니다. 기본적으로 테크윙이 빠지지 않았어요. 오늘 장이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 중에서는 테크윙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200의 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서진 시스템 5G의 대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증시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를 팔고 나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뭐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다 팔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고르고 있으면 뭐 사실 포트폴리오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 다 담아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지옥문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3개 이상은 잘 담아 놓으시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허진 시스템과 KMW 원투펀치는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KT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장비를 제공하는 정말 실질적인 수혜는 여기 정비 업체들이죠. SK나 그 대형 완성 그 통신사들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리고 먼저 5G를 공격적으로 하면은 승자의 저주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신 광고 미디어 업종 이거는 정말 한 달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전통적인 성수기 이제 비중 확대에 좋은 시점 해서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광고 시장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온라인 모바일.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들어서 유튜브 방송 수익이 엄청 늘었어요. 광고 단가가 자체가 오른 것 같아요. 이제 그 광고 단가가 올라야
유튜브랑 이제 저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수익을 배분해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게 하루에 제가 하나 올리면 한 3불, 4불, 많으면 5불 뭐 이랬는데 지금은 훨씬 많이 늘었어요. 물론 뭐 구독자 수가 는 것도 있지만 광고 단가 자체가 올랐다고 그렇게 나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가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광고 플랫폼이죠. 그래서 나스미디어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었다가 8% 오른 날에 이제 22일 날이네요. 제가 어저께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제는 그만 올라야 된다. 이거 이제는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정말 많이 오버슈팅 된 부분이고 8%, 7% 두 번 올랐어요. 사실은 더 오를 것 같지만 이때 자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같은 거 한두 번 오르면 오를 것 같아서 비중을 강하게 실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꼭지예요 또. 결과적으로 오늘 8%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 힘들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멘탈 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결과는 여기에 있었어요. 왜 빠졌느냐? 월봉상으로 아니 주봉상으로 200일선에 터치를 하고 어쨌든 되게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온 종목이에요. 아무리 광고 업종이 좋아진다고 해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여기 올 때 저항이라고 봐야 되는 지지라고 봐야 되는데 지지선이 뚫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고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저항이라고 봐야 되죠. 일단은 저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털고 가거나 뭐 기다리거나 올라오는 걸 보고 다시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 기본적인 차트 분석입니다. 200일선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씩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월봉, 주봉, 일봉 해서 내가 스스로 논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일선이 이만큼 중요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LG화학하고 LG전자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한 일주일 됐나요? 200일선에서 배팅할 만하다 했는데 또 결과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LG전자는 또 좋은 흐름입니다. 아픈 상처들을 다 도려냈잖아요. 휴대폰 사업부를 한국에서 대폭 축소하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인정을 하고 시그니처 가구들로 이제 가전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잖아요. 스타일러를 필두로 해서 그 롤러블 TV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LG전자가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점에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또 뚫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 모멘텀으로 가는 거지만 못 뚫으면 또 부딪히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모멘텀 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장만 올라준다면 빠져있는 종목들 너무 많아요. 지금 33만원에 이제 불문 매수 그냥 묻지마 매수 33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33만원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 워낙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고 만약에 물리셨던 분 5천원 빠졌지만 물리셨던 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매도가 과했어요. 삼성전기 95,000원 또 마찬가지로 묻지마 매수 95,000원 뭐 무너지진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사보세요.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봐야 그 다음 저점이 또 명확하게 9만원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원래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밴드상에서 LJB는 일단 결과적으로 오늘 하락을 했어요. 이제 매도 권유를 드렸었죠. 제가 정말 여기서 추천을 드렸어요. LJB 제목에까지 써가면서 그리고 이틀 올라고 12 발행 소문이 있어서 지금 불안하다. 12가 보통은 악재로 작용합니다. 정말 12 발행했을 때 좋았던 경우는 잘 없는데 이제 그 12 물량을 누가 가져가느냐, 외국계 사모펀드가 가져가느냐, 뭐 국내 유명한 자가 가져가느냐, 대부분 안 가져가죠. 주식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소문이 결과적으로는 주가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예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가장 큰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를만 하면은 공매도가 어김없이 바이오주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또 힘들겠죠. 상대적으로 신라제는 뭐 빠진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언제까지 다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S건설은 39,000원이 무슨 이제 홈쇼핑 가격이 돼버렸어요. 39,000원입니다. 맨날. 그렇지만 오늘 대규모 그 건설업종의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지켜줄 선들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이 지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구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때도 있어요. 막
정신없이 올라서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든 구간에 정신없이 오를 것 같은데 못 올랐던 구간에 이럴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고점에서 한동안 못 뚫는구나. 일단 팔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하향 추세인데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여기까지 빠지겠구나 했는데 추천드린 이후로 조금 더 빠졌어요. 이게 제가 잠깐만 안 갖고 왔구나. 38,750원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41,100원에서 41,100원에 추천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빠졌을 때 추천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밀렸어요. 그러면은 일봉상으로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조금 밀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음 판단은 또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가보는 거죠. 주봉상으로 아직까지 조금 여유는 있구나. 주봉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주봉의 200이선, 정말 신뢰할 만한 선이구나, 밀리지 않았구나, 한 번도 조금 밀렸을 때 다시 올라왔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기다리는 거죠. 제가 방송을 하고 이 한 달 만에 하루만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10개 하면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누구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기다리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조급하게 뭐 빠졌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이 빠지는 데는 선수가 없고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요. 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들은 반드시 올라가요. 반드시. 그래서 영업이익이 1분기 때 쇼크가 나왔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 정상화가 된다면 분명히 괜찮은 종목으로, 또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는 가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적이 안 되는 회사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처럼. 근데 웃기게 또 여기서 반등을 조금 해줘요. 또 아주 저점 부근에서. 아이고, 마우스가 잘 안됩니다. 아무튼 이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원형 바닥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인데, 하루 이틀 더 요거거든요. 원형 바닥형, 원형 바닥형. 이 부분을 잘 또 참고하면, 남들이 한국전력 좋다고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또 비용이 많이 증가했던 부분이 달러가 좀 빠지면 분명히 좋은 쪽으로 반등을 할 거고, 또 원전을 가동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1분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될 거예요. 근데 배당 부분이 가장 큰 기관들의 좀 그 딜레마긴 한데, 그 부분들 유가가 하락해주면 분명히 조금 눈에 띄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000원이에요. 얼마나 쌉니까 사실상. 삼성전자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많이 하락했었던, 200에선 120선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탈했습니다. 대규모 투매가 오늘 증시의 하락을 이끌어왔어요. 연합선물도 밀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틀 전에 추천드렸던 NHN 사이버 결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KG에너시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 두 종목을 앞으로 5월, 6월, 7월, 8월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가져갈 예정이에요. 차트상으로도 매우 좋고요. 이제 온라인 금융 결제 서비스가 이상하게 잡주로 연결돼가지고, 보안 그 뭐 이상한 회사들 있잖아요. SGA 뭐 이런 실적도 별로 안 나오는 회사들, 뭐 보안 쪽의 테마를 한국 사람들이 개인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회사 말고 그런 회사 쪽에 또 수급이 많이 몰리잖아요. 개인들이 몰리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기관들이나 어떤 뭐 일명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은 이런 우량 회사거든요. 지급 결제 서비스, 터치로 결제되고 이런 부분들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간편 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결제 하나 하려면은 30분, 1시간 엄청 시간 끌다가 결국에 안 되고, 뭐 깔라 그러고, 뭐 설치하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이 간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시장이 많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또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을 때, 아주 그리고 중요한 선에 있을 때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고요. KG에너시스도 유증 문제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좋은 흐름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한번 지켜보시죠, 같이.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괜찮다 싶은 것들만 사시는 거예요. 너무
자체가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전 돈 버는 것도 없잖아요. 떼어줄 것도 아니시면서.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스스로 잘 수익 내시는 그런 5월, 6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많이 빠져서 기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 동안 지치지 마시고 좋은 날 옵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없었어요. 역사상. 그렇죠. 어느 증시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파도 치면서 또 좋아지려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지려고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